자, 17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애플리케이션 볼게요. 저작권 보호 및 원저작자를 삽입하려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이다. 그죠? 원저작자 정보를 삽입하려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이래요. 당연히 워터마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터마킹 하면 정보 은닉 기술. 이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 2021년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우리 그 인터넷진흥원장 상을 받은 그 내용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비슷하지 이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테스트 이렇게 쳐요. 테스트라고.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저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주민번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눈에 딱 보니까 이게 그 주민번호가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냥 무식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글자를 흰색으로 바꿨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보 은닉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PDF로 바꿔봐요. 그럼 요 라인 같은 거 없어지죠. 이 엔터키 같은 거. 자,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보안이 원래 엄청 재밌는 겁니다. 왜? 순 나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DOC 문서로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닫아요. 자, 닫으면 눈으로는 일단 절대로 못 보죠. 그죠? 그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썼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요 문서인가요? 그죠? 요 문서죠, 요 문서. 이 DOC 문서를 갖다가 이거 제가 한번 다른 기출풀이 강의에서 그 CDR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줄 때 한번 이거는 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걸 집으로 바꿔볼게요. 집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엽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구조를 딱 봤는데 워드에 테마 이렇게 나오고 MS 워드죠. 아이고, 여기 있나? 그죠? 자, 그러면 뭐 테마.xml 뭐 테마 매니저 alias 테마 alias 좀 문서가 이상하네. 그죠? 뭐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파일이 있든 간에 내가 쓴 테스트라는 영어는 반드시 있어야 돼. 어디엔가는. 그쵸? 문서니까. 없네요. 그쵸? 여기에는 없고. 자, 그리고 쭉 가볼까요? 여기 테마 1 없죠? 그죠? 왜 없지? 자, 테마 매니저 이런 데는 없는데, 그죠? 자, 가볼게요. 없죠? 자, 일단은 제가 재현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만들어진 문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테스트라고 뭔가 썼잖아요. 그 문서는 반드시 여기 어디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그러니까 워터마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를 은닉하는데 그 은닉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삽입한지 알면 나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의 기술이 워터마킹인 거예요. 자, 스크립트. 이건 ASP, 그죠? 윈도우 서버에서 개발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ASP 명령을 몰라도 대충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request cmd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웹셀인 거죠, 웹셀. 그죠? 어떤 웹셀을 실행해라.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저는 ASP의 이 명령어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 JSP 봐볼게요. 런타임하고 exec, 요게 뭐냐면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시스템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get으로 들어온 거를 운영체제.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웹셀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CSRF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엄청 중요하죠. 3번, 4번 특히 CSRF가 핵심이에요. 파일 업로드 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서 쭉 넘어갑니다. 자, DNS SEC에 대한 보안 안정성의 범위로 이제 올바른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1번이네요. 1번이 뭐죠? 캐시 서버, 권한 서버와 캐시 서버에 대한 보안 안정성, 뭐 APT 뭐 관계없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DNS 서버 간의 존 전송. 존이라는 게 뭡니까? DNS 서버가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으면 그 존이라는 거는 설정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네이버 치면 IP 10번 줄게.
그 존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존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고, 이 존 트랜스퍼는 DNS 서버에 설정하는 그 설정 파일이 뭐죠? name.d.conf 콤프 파일에 마스터 DNS 서버의 IP를 슬레이브 쪽에, 그리고 세컨더리 쪽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기 문제입니다. 이거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혀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APT도 그렇고. 자, HTTP 요청 방식은 뭐냐? 바디에 넣어서 이미 우리는 이걸 봤어요. 아까 와이어샤크에서 봤을 때 유저 아이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디에 있었죠. 그게 바로 포스트 방식. 그리고 업로드는 멀티파트의 포스트로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웹 개발할 때 업로드 기능 있죠? 이것도 18회 프리할 때 얘기했어요. FTP 하면 공격 딱 나오는 건 뭡니까? 포트 스캐닝을 목적으로 하고 페이크와 같은 가짜 메일을 보낸다. 예,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자, 넘어가요. 쿠키 엄청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HTTP only에 대해서 우리 아까 봤죠. 이거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있는데 set 쿠키의 경우 HTTP only를 설정하면 웹서버가 쿠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웹서버가 쿠키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쿠키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쿠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브라우저에서. 그죠? 웹서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번도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4번. 쭉 넘어가요. 전자서명에 재사용 가능하면 안 되죠. 서명인데 복사해서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set 이중서명. 그죠? 뭐죠? 구매자와 가맹점 정보를 분리해서 전자서명한다. 그죠? set 듀얼 시그니처. 쭉 넘어 TFTP 69번 쓰고 UDP로 그죠? 데이터를 보내고 인증 없이 그죠? 단 인증 없이. 그리고 빠르다 이거죠.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그래서 3번이 뭐예요? TFTP 로그인 절차를 로그인이 없다니까요. 인증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인 거고. PGP 메일이죠. 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50번 문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수신자의 부인 방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송신자의 부인 방지만 가능하다. 그죠? 요것만 체크해 두십시오. 요 형태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패시브 모드 명령어 21번 포트 1024 EU 포트를 사용한다. 18회 때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전자우편에서 메일을 전송하는 거. 그게 뭡니까? 메일 전송 프로토콜은 뭐예요? SMTP인 거죠. 그죠? SMTP. 자, 그리고 메일 트랜스포트 에이전트. 이거는 그냥 말만 맞춰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웃룩 클라이언트를 써요. 그러면 메일 서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메일 유저 에이전트가 되고, 이 아웃룩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내요. 그죠? 그러면 이 메일을 보내면, 이게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웃룩 메일에서 내가 구글의 지메일로 보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이때 사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은 SMTP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 맞춰주는 겁니다. 이 글의 문장이라는 건. 자, 53번 볼게요. 웹방화벽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용 계층에서 동작한다. 그죠? IP와 포트 번호를 차단한다. 뭐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 목적은 아니고, SQL 인젝션, 응용 계층, 파일 업로드와 같은 파일 검사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이거 18회 때도 나왔죠. 17회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16회 때도 나왔을 거예요. 연계 보관성.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웹서버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 이거 18회 프리 때 얘기했어요. CSRF인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게 큰 차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OTP 우리가 쓰는 난수죠. 난수.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동작한다.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이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쓰는 난수니까. 싱글 사이온 하나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된다 이거잖아요. 정당한 사용자만이 인증 서버, 응용 서버에게 자신을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보안 위협이 아닌 것은, 그쵸?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쭉 넘어가요. URL, 그죠? 이거 뭐 그냥 URL에 대해서 가짜 IP 준대. DNS 스푸핑 얘기했죠. 그죠? 스푸핑에 대해서. 자, 이거는
스트링의 그 get 파라미터에 뭐 id가 오는데 그걸 이제 요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둘 다 자바인데 위에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서블릿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거는 JS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요 아이디에다가 요걸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찍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 그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볼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저런 거는 일단은 저걸 하려면 당연히 자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바로 개발할 때 이클립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클립스가 눈에 안 보이죠? 이제 눈에 보였어요. 자, 그리고 이 이클립스에는 그러니까 아파치 톰캣, 그 다음에 그 JDK, 그 다음에 이클립스, 이게 딱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이 자바라는 거로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안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저거를 아주 금세합니다. 이클립스에서 자바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U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웹을 개발할 거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은 뭐냐, 뭐 테스트 웹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주고, 그리고 웹 서버, 정확히 말하면 왓슨데 아파치 톰캣 9.0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그 설정을 냅두고 피니쉬를 누르면 웹 개발을 위한 모든 환경의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열어보면요, 이게 두 가지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자바 서블릿이고 밑에 있는 거는 JSP 디렉토리 위치입니다. 이걸 열어볼게요. 여기 src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까처럼 제가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블릿이라고 있죠. 서블릿을 만들어요. 그럼 이번에 만든 서블릿의 이름은 테스트다. 밑에 클래스명 원래는 줘야 되는데, 줘야 되나? 그냥? 그러면 보안 기사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피니쉬. 그러면 이제 서블릿이 하나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서블릿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쓸데없는 거 지우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HTTP 리퀘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트링 문자열 id에다가 request get parameter, 그죠? get parameter id, 그냥 이건 뭐 id라고 하건 뭐로 하건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거 name이었나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값이. 그런데 이거를 한 다음에 내가 뭘 부를 거냐면 response send redirec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est.jsp test 웹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보안기사, 자바가 보안기사네요. 그죠? 보안기사.jsp를 이렇게 부르겠다. 그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디인가 이 JSP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JSP는 화면에 그냥 글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JSP. 그러면 보안기사.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여기에 있는 이 네임의 값을 이쪽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빨리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보고 베껴서 할게요. 뭐 그냥 커맨드 하나예요. 그냥 커맨드 하나인데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죠, 뭐 제가. 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이건데 이 두 줄인데요. 약간 줄수가 좀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보안기사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네임을 여기에 넣어서 이 웹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그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끝난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JSP인데, 여기에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쳐볼게요. 네임에 %%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래시 %는 id 이렇게 쳤나? 교재가? 그죠? id.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그지 마치 에러가 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에러는 아니고 여기 형식이 틀려서 그런 건데 지금 얘가 서치점 아까 어셋에서 베껴왔죠. 여기 JSP에서 하나 베껴 올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값을 읽으려면요 또 무슨 짓거리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요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네임에다가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JSP가 그걸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읽어온다면 이렇게 넣고 요게 아까 네임이었죠. 그러면 스트링 네임 이렇게 찍고, 자, 그리고 %는 네임,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온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는 이게 지금 변환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죠? 스트링 이렇게 하면 되나? 됐네요. 그죠? 딱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보죠. 보안 기사라는 URL을 부르면 ID라는 거를 전달해 주고 그걸 다시 JSP로 전달해 준다. 그럼 JSP는 여기고 여기에 네임을 읽어와서 여기에 집어넣고 그걸 외부로 찍어라. 이게 딱 그겁니다. 그럴 때 HTML 태그를 P태그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글자 찍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서블릿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제 아파치 톰캣이 와스죠. 일명 와스가 가상화가 되어서 이 이클립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웹이 뜨는 거죠. 근데 웹이 뜨는데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부르자마자 보안 기사를 불렀는데 뭐가 없습니까? 아이디에 는, 그죠? 이게 스크립트, 얼러트,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서버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엔터 쳐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스크립트가 그냥 바로 실행이 됐죠. 이 테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입력값을 뭔가 걸치지 않고 입력값을 필터링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스크립트가 왔고 그거를 JSP로 넘겼고, 그러면 JSP는 여기니까 그걸 다시 읽었고 그걸 외부로 찍었고, 그래서 우리는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되는 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OTP, 그죠? OTP에서 랜덤한 일회용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 경우 OTP의 인증 방식이 아닌 것은, 캡차는 뭡니까? 캡차는 뭐 이미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캡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OTP는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죠. 동기식에서는 시간과 이벤트가 있고, 비동기는 질의응답, 챌린지 리스판스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종료할게요.